반갑습니다. 두인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인의 냉각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비라는 게 모든 게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열입니다. 장비에서 발생되는 열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안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장비의 수명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지나도 기름 한 번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계절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름에 장비 수명을 가장 많이 단축을 시킵니다. 이유는 뜨겁기 때문이죠. 열 때문에 그렇죠. 굳이 퍼센트로 나눠본다 그러면 여름에 한 50%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겨울이고, 겨울에 한 30%, 그리고 봄, 가을에 한 10%씩 이렇게 단축을 시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열에 의해서 얼마나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특히 누유 현상, 그리고 경화 현상. 우리가 누유가 된다는 거는 전부 다 그 고무 재질이 그거 되면서 경화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탄력을 잃으면서 플라스틱화 되는 게 우리가 경화 현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100% 열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 우리가 그리고 봄이나 이런 여름이나 가을, 겨울 이런 데는 에어컨이 뭐 성능이 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름만 되면은, 그것도 오후 한 2시 이상이 되면은 에어컨 바람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도 다 열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두인의 냉각팬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일단 에어컨으로 먼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에어컨을 식혀주는 장치가 있죠. 냉매 가스를 식혀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바로 우리가 에어컨 컨덴서라 그럽니다. 라디에이터라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라디에이터 앞에 여기 딱 붙어 있죠. 이게 에어컨 컨덴서입니다. 에어컨 컨덴서하고 열을 데리고 온 뜨거운 가스를 여기에서 식혀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에어컨 컨덴서, 여기가 라디에이터, 그리고 저 안쪽에 반대쪽에 있는 게 작동유 쿨러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람이 쭉 당겨보면 어디에서 뭐로 그러면 식혀주냐면, 여기 보시면은 냉각팬 있죠. 기존의 엔진팬. 예, 요 엔진팬이 바람을 강제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빨아들이니까 제일 앞에 있는 콘덴서가 찬바람을 제일 먼저 받는 겁니다. 받으면서 냉각이 되고, 그 다음에 식혀진 게 그 작동유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저 안쪽에 보면은 작동유 쿨러, 이런 식으로 식혀지는 게 순리죠. 그런데 이제 보통 쉽게 예를 들어보면은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과 여름에 뭐가 다르냐? 똑같은 장치가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콘덴서 여기 보면은 에어컨 콤프가 여기 밑에 붙어 있죠. 여기에. 네, 여기 에어컨 콤프거든요. 가스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콤프인데, 모든 게 요 엔진 룸 내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디페퍼 또는 마우라라 그러죠. 마우라 머플러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또 펌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컨트롤 밸브도 들어가 있고, 핵심적인 부품은, 장비의 굴착기의 부품은 요 룸 내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안에 이 한 평 뭐 0.2, 3평 되겠습니까? 이 공간 안에 상당히 좁으면서, 그리고 많은 부품이 들어 있으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품이 다 차지하는 게 엔진 룸 내부죠. 이렇게 룸 내부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 온도가 뜨겁지 않을 때는 요 시스템으로, 요 기존의 엔진 냉각팬으로, 엔진팬으로 얼마든지 빨아들여서, 찬바람을 빨아들여서 에어컨 컨덴서 냉매가스를 냉각을 시키고, 냉각수를 냉각을 시키고, 저 안쪽에 있는 작동유를 냉각을 시켜서 이 팬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뽑아냅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현대 같은 경우는 요 구멍으로 나갑니다. 요 구멍으로 나가고, 두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 구멍으로 나가는 거죠. 요 구멍으로. 물론 이제 조금 위아래로 뭐 조금씩 구멍은 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할 거는, 정상적인 온도에서는 봄이나 가을에서는 대기 온도가 높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빠져나갑니다. 지가 바람이 엔진을 거치던 이 틈새를 해서 뭐 저항이 될 만한 장애물이 상당히 많지만 어떻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뽑아낸다는 거죠. 이제 뽑아내서 여기까지 이
홀로, 이런 홀로 바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후 한여름에 온도가 대기 온도가 제일 뜨거운 오후 한 2시 정도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가만히 세워둬도 요 온도, 이 외부 온도 이런 데를 온도를 재보면 거의 100도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계란 프라이가 되는 그런 테스트를 본네트 위에 뭐 차량 본네트 위에 하고 뭐 우리 영상으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온도가 급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기 온도 플러스 여기 엔진 룸에서 발생되는 온도 플러스 그리고 머플러에서 발생되는 이 온도 플러스 그리고 작동유나 냉각수나 에어컨이나 가동하면서 생기는 그 온도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다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처음에 이 팬이 차가울 때는 얼마든지 나가서 뭐 저항을 받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지만 대기 온도가 딱 더해지면서 여기는 이 팬 하나로 감당할 수 없는 온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엔진 룸 내부에. 그래 되면 어떻게 되죠? 여름 팽창하게 되어 있거든요. 팽창을 하면서 배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요 라디에이터에서 뜨거워진 공기를 이 팬에서 충분히 빨아들이면 뒤에 있는 이 부위가 신속히 빠져나가 줘야 되거든요. 진공이 되면 더 좋은데 진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신속히 빠져나가 줘야 이 팬이 지 역할을 하고 바람을 세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세게 빨아들여야 여기 에어컨 컨덴서를 비롯해서 라디에이터 그리고 작동유가 냉각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오후 한 2시가 한여름에 오후 2시가 됐을 때 대기 온도가 딱 더하게 되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이 온도 엔진 룸 내부 팬을 지나간 요 온도 요 공간 내부에서 배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열에 의한 배압.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숨이 계속 차오르는 거죠. 이렇게 차올라서 물론 이래 반대로 흘러가진 않지만은 이 바람이 여기서 딱 받치고 있으니까 바람에 빨아들이는 세기를 낮춰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배압에 의해서, 열에 의한 배압에 의해서. 그래 되면은 이 바람의 세기가 딱 줄어들면서 바로 냉각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에어컨에 뜨신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바람을 세게 빨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찌 됩니까? 여기에 콘덴서 온도가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콘덴서가 올라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받쳐주는 게 라디에이터인데 라디에이터가 더 뜨거운 바람으로 식혀지기 때문에 라디에이터가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안에 있는 작동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워진 콘덴서 그리고 바람의 세기도 약해진 데다가 뜨거워진 콘덴서 온도도 높아지는 데다가 그게 더 가중이 돼서 작동유도 온도도 또 급상승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팬을 기존의 냉각 팬 엔진에 달리는 엔진 팬이 그 이후부터 여기에 배압이 형성이 되기 열에 의한 배압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팬을 지나간 요 공간에 열만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빼든 열을 딱 빼주면은 열을 빼서 압력의 배압을 제거해 주면은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죠. 에어컨도 시원해지고 작동유도 시원해지고 라디에이터도 시원해지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인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원인에 대해서 원인은 나왔고 그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에어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뜨신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냉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콘덴서에서.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열만 받으면 작동유가 열만 받으면 작업 동작이 늦어진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침에는 괜찮다가 나르시도 잘 되고 복합정도도 잘 됩니다. 실제로 약간 오랜 장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한여름에 오후 2시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단은 나르시가 안 됩니다. 복합 동작이 상당히 불편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동작이 떠집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에어컨이 뜨신 바람이 나오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저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아까 배압이 형성이 됐다는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뜨거워진 콘덴서가 영향을 주는 거죠. 라디에이터는 좀 뜨거워지더라도 충분히 이 시스템에서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작동유는 다릅니다. 작동유는 상당히 냉각수보다 더 많은 열을 저항을 받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거든요. 작업하는 데 따라서. 그러면은 냉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작동유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작동유는 계속 묽어집니다. 우리가 펌프에서 100% 토출이 된 데서 작업장치까지 100%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손실이 발생되거든요. 통상적으로 한 20%, 15%에서 20%의 작업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작동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든 컨트롤 밸브 펌프에서 토출이 돼서 컨트롤 밸브로 가는, 그리고 실린더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누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유가 일어나면서 탱크로 복귀하면서 계속 그 작업 장치까지 도달하는 그 손실률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유는 작동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유는 그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또 한 가지 우리는 뭡니까? 작동류 온도만 낮춰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다. 그래서 그 작동류 온도는 어디서 낮춰주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작동류 쿨러가 있지 않습니까? 라디에이터 옆에 바로 작동류 쿨러거든요. 여기서 유를 불문하고 냉각을 잘해주면은 온도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작동류 온도가 1도 낮아지고 1도 낮아지는데 엄청난 작업 장치에 영향을 주고 작업 속도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어컨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는 것도, 그러면 이 콘덴서를 냉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작동류도 열만 받으면은 오후에 동작이 떠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작동류 온도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유는 뭐 한 가지 냉각을 시켜주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냉각이 안 되는 이유는 엔진룸, 기존의 엔진 팬을 지난 요 공간에서 배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배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여름에 대기 온도에 의해서 플러스가 되면서 기존 온도와 대기 온도가 플러스 되면서 여름 팽창하니까 그 배합에 의해서 여기에 시원한 바람이 신속히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가려고 해도 보니까 엔진 있고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바람이 시원하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저항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냉각팬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냉각팬을 딱 설치를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바람의 세기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여름에 보면 손에 닿을 정도로 바람이 세기가 센데, 여기서 두산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볼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지금 팬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딱 그 가운데죠. 열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바닥으로 깔리는 게 아니라, 기름은 바닥으로 깔리지만 열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꽉 차가 있는 그 배합, 열, 뜨거운 온도 이런 것들이 항시 밑에보다는 위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팬을 상부에 딱 달아서 이 강제 순환을 시키면은 순식간에 10분 내로 이 엔진 룸에 있는 이 배합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기존의 엔진 팬에서 빨아들이는 그 온도가, 이게 저희들은 말씀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봄, 그리고 겨울, 가을에는 저희들 냉각팬을 그 계절만 있다 그러면 저희들 냉각팬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냉각팬을 다는 이유는 한여름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되는 그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 온도가 동작이 떠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설명으로 돌아가면은 기존의 엔진 팬에서 기존에 요 통과된 뜨거운 바람이 엔진이라든지 머플러라든지 뭐 펌프라든지 이런 게 거치면서 꽉 차있던 이 배합을 저희 두인 냉각팬이 신속히 빨아내버리는 겁니다. 천천히 빨아내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빨아내버립니다. 그러다면은 엔진 팬에서 뜨거워진 바람이 배합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굳이 밑으로 이렇게 갈 필요도 없죠. 밑으로 이렇게 갈 필요도 없고 바로 위로 여기서 나와서 바람의 방향이 위로 바로 올라가서 일로 바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10분 내로 노래 가사처럼 10분 내로 이 엔진룸 내부에, 이 좁은 엔진룸 내부에 머물고 있는 그 열에 의한 배합, 그리고 뜨거운 공기들이 순식간에 바깥으로 배출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팬이 기능이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D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배합이 전혀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바람의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바람의 세기가 세지니까 이 바람이 제일 앞에 있는 에어컨 콘덴서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왜냐? 찬바람을 제일 먼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컨 성능이 100% 좋아진다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디에이터, 작동유 쿨러.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들이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은 차는 우리 굴삭기가 크게 보면은 쇠하고 금속하고 고무로 다 이루어지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쇠하고 고무로 딱 두 종류로, 크게 말입니다. 크게 분류를 한다 그러면 딱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우리가 고무 재질로 봐야 되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러면은 열이 높다고 하는 거는, 엔진에 보시면은 열이 높다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이런 부분에 조기 경화를 촉진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제가 뭐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말을 한다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열에 장기가 노출이 되면 이런 라바호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유호스라든지, 그리고 펌프 호스라든지 안에 펌프 내부에 있는 이런 작은 오링이라든지 이런 게 경화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관리 잘못하고 이런 차들, 열을 많이 받친 차들이 작동료가 안 새는 데가 없는 게 전부 다 오링이 경화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두인의 냉각팬을 달아라고도 그러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두인의 냉각팬을 안 단다 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장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일상 경험을 잘 하고 계시다 그러면 굳이 냉각팬 안 다셔도 됩니다. 지수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분들한테도 냉각팬을 달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장비를 사전에 예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오래 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인의 냉각팬을 달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엔진룸 내부에 있는 이 뜨거운 열기를 그것도 한여름에 오후 2시 이후에 한참 뜨거워질 때 그거를 신속히 배출시킴으로써 기존에 있는 쿨링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게 주 핵심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엔진을 뭐 식혀준다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장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는 거는 전부 다 이 엔진룸 내부의 배합에 의해서 그런 거지, 우리 두인의 냉각팬을 달면은 이런 현상이 절대로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보고 너무 확신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확신을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까? 저는 제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달아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확신 못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그거는 사기꾼이 하는 짓이지 그 엔지니어가 하는 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중기 정비만 현재 올해 39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나름대로의 뭐 돌팔이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일 잘한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저는 돌팔이는 아니거든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장비가 원래 뭐 5년 쓰면 버리고 6년 쓰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작은 팬 하나만 달아줘도 수명은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가 있고 좋은 환경에서 장비를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장비 수명을 가장 단축시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비나 사람이나 열만 잘 다스리면 정말 오래 살 수 있고 오래 가동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바람에 돌아가는 그 세기를 한번 보면은, 네, 두유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쿨링 시스템이 있고 라디에이터가 있고 바로 나와서 이렇게 위에 달아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뜨거운 저 공기가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바로 빨아내버리기 때문에 배합이 안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이 세게 이렇게 돌아가고 손을 이렇게 대보면 상당히 바람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분 안에 모든 기능을 순조롭게 돌린다는 것은 절대 과대광고 아닙니다. 과대광고 아니고, 그리고 호수 이런데 뭐 한 3년 4년 쓰면은 기름이 5만 대 다 쐬고 하는 거 전부 다 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5만 원 저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팬 하나 달므로써 장비의 수명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은 연장할 수 있고 오랫동안 누유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무의 재질의 그 수명을 상당히 연장시킬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인의 냉각팬이 그런 계기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 제일 먼저 효과를 보는 게 에어컨이고, 그리고 작동유 뭐 이런 순으로, 그리고 열을 다스리는데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룸 내부에 열을 다스리는 게 주 목적입니다. 모든 게 키워드는 여기에 다 있거든요. 여기에 열만 잘 다스리면 장비 수명 상당히 연장된다. 확신하니까 저를 믿으시고, 네, 또 저를 믿으시라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 듣고 또 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75만 원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금방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뭐 장비하시는 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엔지니어도 보실 거고 정비하시는 분도 보실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100% 저는 공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에 팬을 안 달면 열이 발생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이 발생된다, 엔진이 뭐 마모가 된다 이거 아니고요. 장기간 썼을 때 열 관리가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고 열에 대한 엔진을 보호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팬을 달고 안 달고나 이 아닙니다. 엔진을 팬을 달고 안 달고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팬을 달았을 때 엔진은 좀 더 쉽게 네, 여기 있는 쿨링 시스템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가동이 될 수 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인의 팬을 장착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 의심하지 마시고 네, 판단하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두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